음, 저는 행복의 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풀어볼까 합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보다 더 높은 가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행복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도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라고 했는데, 태어나서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실수로 했던 간에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도 있을 거예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또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상태가 결국은 행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시간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시간과 경제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선택이라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이들한테도 결국은 그 선택의 영향력이 미쳐지더란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뉴스킨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업하는 사람들 쭉 지켜봤는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잘나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혹은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봐도 평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킨을 맨 처음에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했던 그 기본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진짜 결국은 성공해 내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티메리트가 돼야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EVP가 돼도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것도, 성공에 대한 기준도 본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성공해 가는 모습을 진짜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서울 송파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꽃가게를 하는 과정에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꽃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했었는데, 그 직업이 그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 본 경우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 그 일이 맞지는 않았고,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는 어쨌든 직업이 선택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가게로 찾아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디오 테이블 팔러 오신 분이었는데 제 스폰서였습니다.
일대 스폰서 최찬윤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함께 들을 것을 권유했고, 그 세미나가 인연이 되어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500만 장자가 됐고, 제 일대 스폰서도 500만 장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이신데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제 스폰서를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분보다 더 내성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누가 봐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체격도 왜소 있고 너무너무 소심하고, 진짜 내세울 것은 외모적인 건 내세울 건 하나도 없었지만은 뉴스킨에서 결국은 500만 장자가 되더라고요. 제 2대 스폰서 역시 이분을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은 고아 출신,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5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이분부터, 제 2대 스폰서부터는 호주뿐입니다. 제 1등 스폰서와 저와의 관계는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밖에. 제 스폰서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세미나 한번 듣자가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세미나 한번 듣자가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제 1대 스폰서는 호주 분이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때는 국제전화였습니다. 지금 카톡을 통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국제전화였습니다. 제 3대 스폰서 역시 호주 분이십니다. 호주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500만 장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아시겠지만 장애이시죠. 다리 하나가 없으십니다. 제 4대 스폰서 역시 호주 분이십니다. 염동원. 호주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볼까 말까 한 분이. 제 스폰서, 저는 그러니까 제 1대 스폰서는 세미나 한번 듣자가 제 인연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로부터는 다 호주 분이었습니다. 5대 스폰서 호주 분이십니다. 편의점 점원이었습니다. 제가 뉴스킨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났을 적에 이분은 세상에서 이분보다 더 점잖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점잖습니다. 아예 말이 없어요. 진짜로. 하루 종일 있으면 말 한두 마디 할까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그래도 뉴스킨을 해내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꾸준히 계속하는 이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잘 참고 이겨내는 것도 능력이고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초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것도 뉴스킨에서는 능력이더라고요. 제 6대 스폰서 학생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2천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제 7대 스폰서 뉴스킨을 만날 당시 미국의 실업자였습니다.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자, 한번 제 위를 한번 봐보시면, 그때는 팀이란 게 없었습니다. 팀이 없었고 저를 도와줄 상위 스폰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뉴스킨을 소개받고 이그제큐티브가 안 될 때부터 저는 사업 설명을 시작을 했고, 이그제큐티브가 됐을 때 저는 제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시스템 중심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추세 및 타이밍을 잘 설명하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해내겠더라고요. 꼭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업을 성공하고 시스템이 있어야만 뭐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이 리크루팅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이 각자 자기 리크루팅을 잘 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실 속의 화초처럼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진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식물처럼 자라는 사업자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찬 비바람에 또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제 시스템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로서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고, 제가 한다면 내가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사업을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옆에서 주변에서
누가 사업을 잘하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형제 라인들의 세미나를도 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제 라인들의. 그냥 그 세미나라고 그러면은 녹음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녹음된 테이프가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5분짜리 테이프,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석세스 스토리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였죠? 그 무슨 테이프라고, 오디오 테이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골드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골드 스피치.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된 분의 스피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성공 세미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는 거예요. 마이마이라는 그 카세트 탭을 통해서 저는 들으면서 이 사업을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좋은 세미나는 뭐였냐면은 사업한 지 6개월 되신 분의 세미나였는데 5분짜리 이제 스피치였는데 미국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스피치였어요. 저는 너무나 저하고 공감이 됐습니다. 아, 나도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저분도 뉴스킨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이 증명되지도 않고 성공이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리크루팅을 하고 소비자를 찾는 일이구나. 소비자 찾는 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리크루팅 하는 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사업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세미나가 없었으니까 내가 그 3분짜리로 편집된 테이프를 주면서 이것을 계속 들어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 위해서 한 분, 두 분 모아질 적에 저는 이제 정식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광주를 가고 제주도를 가고 이승희 사장님이 그때는 저한테 8대 다운라인이었습니다. 8대. 그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부산을 내려갔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천만장자가 됐지만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흔히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사업적인 개념도 없으시고 뭐 지극히 너무 평범한 아줌마이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 한번 부산에서 이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제가 부산을 갔을 때 이승 사장을 뵀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승희 사장님을 보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이분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다음 라인에 1000만장자가 2명이 나오고 500만장자가 2명이 나오고 100만장자가 21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보니까 이승희 사장님이 1000만장자이시죠. 또 누구이시죠? 김영선 사장님 1000만장자 되셨습니다. 정선희 사장님 500만장자이시죠. 그러면은 또 최수기 사장님 500만장자이시죠. 아마 올해 하영미 사장님 500만장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아마 하정열 사장님 500만장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500만장자, 1000만장자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스템 속에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굳이 얘기하면 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라인을 유전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계속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참 좋은 게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저희 다운라인 두 분이 천만장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뉴스킨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보다는 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느끼고 이제 앞으로 천만장자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활동했느냐로 이 사업이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오늘 트립에 도전하기 위해서 트립방을 오픈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째 그림이 좀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그림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 계기가 있었어요.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기폭제와 같은 어느 특별한 순간이 없었다면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 스폰서들도, 제 다운라인들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계기인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나요? 진짜 그 순간을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정도 위치에 존재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트립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이거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제가 두 번째 트립을 갔던 때였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고 2006년도에 두 번째 트립을 코타키나발루로 갔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코타의 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팀이 있게 된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트립을 달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한국에 팀 멜리트가 한국에서 1년에 한 명 나오면 잘 나왔고요. 안 나온 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1년을 해도 뉴스킨 전체 뉴스킨 코리아에 팀 멜리트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에 한 명 나오거나 1년에 한 명 나오거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팀을 저기 코타키나발루 뉴스킨 코리아 석세스 트립을 가가지고 우연찮게 한 테이블에 저희 팀이 앉게 됐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뉴스킨의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거기에 팀이 9팀이 이제 제 테이블과 주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희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팀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됐냐면은 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인이냐면은 보이시나요? 벌금 2,000불 US 달러입니다. 2008년 팀웰 트립 갑시다. 아틀란티스 바하마입니다. 이때가. 우리 가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팀웰트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팀웰트가 1년에 한 명 나오면 잘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와 제 다음들 9명이 동시에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를 뛰어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현재 기준은 1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이 나오는 게 뉴스킨의 표준이었습니다. 팀 멜리트가 나오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준을 한번 깨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2008년도 서세스 트립은 그때는 2007년도지 않습니까? 2007년도인데 2006년도네 코타키나발루.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모두 팀웰 트립을 갑시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뉴판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판 앞장과 뒷장에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정서연, 김광민 사장 2006년 11월 달에 트립에서 사인한 사인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으로 우리가 증거는 남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사장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실 사장이 혹시 아시나요? 제주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인 신영재 사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뭘 하고 있죠, 이분은 지금. 그리고 하정렬 사장, 임명희 사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민아 사장, 송태춘 사장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권혜경, 최철용 사장이 사진을 찍고 박대호, 이선동 사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이들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각자가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각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2006년도 11월 달에 결의를 다지고 2007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7년 9월 달에 그들이 모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직 매지 않았던 분들이 있죠. 이 매지 않았던 분은 그 해 동시에 팀 멜리트가 되어진 거예요. 동시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해 2007년도 팀 멜리트 3조가 대한민국에서 저희 팀에서 나온 거예요. 뉴 팀 멜리트 저하고 하정렬 임명희 사장하고 조금 전 김영 사장이 팀 멜리트가 나왔습니다. 뉴스킨 코리아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뉴스킨 코리아 역사에 4조의 팀 엘리트가 나왔어요. 있을 수 없던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명 나오거나 2년에 한 명 팀 엘리트가 나왔는데 그해 4조의 팀 엘리트가 나왔는데 저희 팀에서 3조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뉴스킨 코리아의 주도 세력이 저희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주도 세력이.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팀 트립을 5명이 가게 됩니다. 5조가. 저희 팀, 정소연 사장팀, 김영선 사장팀, 신영태 사장팀, 하정열 팀의 5팀이 아틀란티스 바하마에 팀별로 트립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뉴스킨의 역사. 그래서 뉴스킨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1년에 한 명, 2년에 한 명 나온 팀 엘리트가 어떻게 1년에 4명이 나왔고 그것도 한 팀에서 3명이 나오느냐 라고 해가지고 다른 팀에서부터 그때서부터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립방이 개설되어지고 사인을 하고 팀 엘리트 도전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는 현재 그 순간에 우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가지 말자. 1년에 한 명 나오니까 우리 이 정도도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뛰어넘어보자.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라고 각자가 마음속에 결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100만 장자가 됐고 그때 계기가 돼서 500만 장자가 됐고 1000만 장자가 됐고 팀 엘리트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팀이 만들어졌고 가장 핫하고 영향력 있는 팀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산 팀들입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1호의 팀이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팀이 바로 여러분 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먼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석서의 트립을 가고자 모여서 저희들이 어떤 결의와 같은 대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 더불어서 여러분 팀으로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재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내년에도 여러분들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현재 노력을 가지고서는 내후년에도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10년 후도 여러분들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휘했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코타키나발루의 결의를 다졌듯이 그런 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준 그곳이 바로 저희들의 코타키나발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뉴스킨의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은 다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뉴스킨은 수입의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조직은 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12대, 13대가 될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보상 시스템이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저희 그룹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진짜로 진리 중에 하나가 뿌려진 씨는 결국은 싹이 나더라고요. 뿌린 만큼 거두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왕 이 뉴스킨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기왕 저는 뉴스킨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을 이루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핀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낼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한번 뛰어넘고 싶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적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때 2006년도 우리가 사인을 맞추고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뛰어넘었거든요. 우리가 뉴스킨의 역사를 써보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준은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했습니다. 한 번 정도, 1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뉴스킨을 도전하게 된다면은 1년 안에 다 팀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15명을 6개월 유지해야 됐거든요.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어려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IMF라는 너무나 큰 충격을 이겨낸 후유증이 있는 상태라 겁이 되게 많은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96년도에 뉴스킨을 만나서 1년 동안 진짜 뉴스킨을 하는 과정에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IMF를 만나기 전과 2006년도 이 결의대를 마치고 나서 1년이었습니다. 딱 2년을 죽는 듯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1년, IMF 이전의 1년은 진짜 열심히 했을 적에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그때 제 그룹이 1년 만에 랠리를 할 정도의 그룹이 컸어요. 한 250명 정도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1년 만에 랠리를 저로부터 제가 아까 제 스토리를 봤지 않습니까? 제 1대 스폰서는 저한테 뉴스킨 세미나 듣자가 다였습니다. 바로 그의 스폰서는 전부 외국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250명을 만들어서 랠리를 했어요. 그런데 IMF가 되고 나니까 한 10명 남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그때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뉴스킨 회사도 철수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였던 거예요. 그때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단 한 명의 사업자가 있다 할지라도 뉴스킨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때 저희들은 그걸 믿고 다시 일어서려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그 충격을 받고 일어서려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회도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 외국 상품 불매 운동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교과에서 가르쳤습니다. 외국 상품을 사면 안 된다. 신토불이 국산품명이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뉴스킨 화장품을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파마렉스가 없었어요. 뉴스킨 제품 기껏 해봤자 뉴스킨 모든 제품 풀 세트로 사봤자 15만 원어치면 다 사는 거예요. 15만 원어치가 뉴스킨에 뉴스킨 코리아에 있는 모든 제품의 끝이에요. 그 이상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업자가 되려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2,000, 2,500에서 3,000. 4개월의 LOI 과정을 거치면 사업자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품이 몇 가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분을 넓히고 사업자를 확장시키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년을 미친 듯이 일을 했지만